네, 감사원이 며칠 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를 했는데요. 전현희 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감사원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 주인공을 바로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전현희 위원장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자회견이 어제가 네 번째였나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 네. 기자회견이. 근데 일단 궁금한 게 아무튼 그러면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이제 완전히 끝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질 감사 기간이 종료하고 이후에도 계속 그 조사를 했고요. 소환을 했고, 그래서 지금 뭐 저를 수사 의뢰했다고 하는데 아직 끝났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자신들이 필요하면 불러서 조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았어요. 더 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 이전에 관행에 따르면 감사를 하고 감사 결과를 다 종합을 해서 조치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사 의뢰. 네.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걸로 다들 보통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마무리가 지금 통상 법에 의하면은 감사 결과를 종합해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올려서 징계가 필요하면 징계 조치,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가 필요하면 수사기관 고발 조치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마무리를 감사원이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그리고 수사 요청을 했다는 사실조차 권익위에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지금 저희들은 통보도 안 했습니까? 네, 아무런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수사 의뢰는 그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루어진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그 감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이제 방침을 결정해서 뭐 여러 가지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감사위원회에 올리지도 않고 수사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원 주장은 그렇게 꼭 그 위원회 의결을 안 거쳐도 된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요. 위원회 의결 거치지 않고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것은 수사 요청 아닌데요. 법에는 수사 요청을 하려면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임기를 마치겠다고 사방에 공개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6월까지는 도주할 생각 자체가 없고요. 예. 실제로 도주 우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도 일단 저한테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모든 증거를 확보를 했고 컴퓨터까지 포렌식을 하고 또 봉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의 규정에 의해서는 감사원이 이런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수사 요청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수사 의뢰했던 핵심 내용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의 아들 군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유권 해석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유권 해석 이 과정에 우리 위원장님이 불법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있다. 자, 바로 이건데 일단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기관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예. 기관장은 그 기관의 모든 업무에 최종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유권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관장인 위원장의 최종 권한 하에 나가는 거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 아들 그 특히 휴가 관련해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거의 다다랐는데 위원장님이 개입을 해서 없는 건 거예요. 이해 충돌 소지가 없는 것으로 하라. 만약에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 혹시 이런 뜻입니까? 뭐 그런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라고. 지금 감사원이 어떤 문제를 이렇게 불법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저한테 직접 그래서 저는 언론을 보고 알 수밖에 없는데요.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더라도 그냥 불법으로 보기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결론이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뭐 그 권익위 차원에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라는 잠정적 결론에도 도달한 적이 없다. 그건 아니고요. 이 유권 해석 이해 충돌과 관련된 유권 해석의 그 권익위가 해석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 충돌에 해당하려면은 사적 이해관계와 또 직무 관련해서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는
자녀의 문제를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명확했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어서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충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권익위는 이해충돌 소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가능성이 예,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건 가능성이 있다는 건 예. 이미 판단 내렸고 이미 직무 그 관련성 문제였어요. 이미 자녀의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권익위 해석 원칙에 의하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해충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요건 직무 관련성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직무 관련성은 권익위 해석 원칙과 또 검찰청법 따르면은 장관이 자녀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을 행사를 하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권익위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공식처럼 해석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직무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문으로 권익위에 직접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받지 않았고 또 보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공문으로 확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검찰총장의 답변 그러면은 그 답변에 의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게 권익위의 해석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권익위 차원에서는 시종 일관 당시 검찰총장의 그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는 네. 시종 일관 그 판단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고 그러면 불법적으로 개입하거나 관여할 여지도 없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답변에 의해서 결론이 나지는 거죠. 그런데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답변에 의해서 직무 관련성이 없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공식에 대입을 하면 권익위는 사적 이해관계는 있어서 이해충돌 소지는 있으나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위원장이 그 답변을 바꿔라 어째라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경우에는 권익위가 답변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네. 이런 결론을 낸 사안인데 감사원은 또 이것과 관련해서도 불법 개입이 있었다고 본 겁니까? 감사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검찰 수사 의뢰가 됐다고 하는데 서해 공무원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실무자가 초안을 작성을 한 것이 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답변을 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실무자가 답변 초안을 작성을 했고요. 실무자가. 네. 그리고 그 답변 초안 작성이 이제 그 실무진의 과장, 그다음에 국장, 실장, 그리고 사무처장, 그리고 위원장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협의나 이런 걸 거쳐서 최종으로 나간 답변이 실무자의 초안 답변과 최종 답변이 거의 바뀐 것 없이 거의 동일합니다. 수정이 된 게 없다. 중간에는 협의 과정에서 수정이 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원래 이제 유권 해석이라는 게 그 결제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변하거든요. 그렇지만 결론은 마지막 초안과 마지막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이 중간에 협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결론은 실무자의 초안이나 최종본이 똑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장이 결론을 부당하게 변경했거나 이런 내용이 증거 자료에 의해도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내용은 일단 옳건 그르건 감사원이 위원장님을 상대로 일단 직접 조사를 해서 위원장님의 소명이든 뭐든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절차가 없었다면서요. 네. 감사원이 이 사실상 2달 동안 감사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저에 관한 사실상 모든 것을 다 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혐의점을 두고 감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제보에 의해서 그걸 확인을 했다 이러는데 그 수많은 한
10가지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 거의 65명 정도의 직원들을 다 조사를 했고 자료도 요구를 했고 어떤 직원의 경우는 한 뭐 7번, 8번도 소환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말 탈탈 털면서 조사를 했는데 예. 저를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것도 저에 관한 조사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감사 도중에 수없이 저를 직접 조사를 하고 직원들을 그만 괴롭혀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감사원에도 요청을 했는데 조사를 하지 않고 결국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제가 이제 감사가 끝나서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일단은 감사원이 저의 혐의를 둔 그 모든 사안들이 거의 모두 아무런 혐의가 없고 문제가 없다는 걸 감사원이 확인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불러서 사실 조사를 할 필요성도 없었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그렇게 그 불법적으로 감사한 알겠습니다. 것이 저를 조사를 하면 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지적을 하니까 드러나는 것을 우려한 게 아닌가. 그리고 혹시, 또 예. 표적이라는 부분을 좀 은폐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돌려볼게요. 지금 이제 두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쭉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어찌 보면 위원장님의 관점에서의 이야기일 수가 있고 예, 맞습니다. 권익위원회의 다른 직원들의 관점에서는 다른 얘기를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관련해서 감사원이 어제 또 어떤 입장문을 내놨냐면 위원장님의 그런 주장은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하면서 많은 권익위 직원들이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위원장의 발언과는 다른 내용들을 감사관에게 사실대로 진술했다. 이게 있거든요. 네. 먼저 방금 제가 유권 해석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사실의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법률의 문제, 증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법률의 문제와 증거는 이거는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증거에 의해서 그 공식과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났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누가 어떤 증언을 하더라도 이 증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직원들의 정언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증거에 의해서 원칙대로 처리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또 직원들의 정언 부분에 있어서는 서해 사건 유권 해석에 해당 직원 관련된 직원은 단 2명입니다. 실무 직원이랑 과장. 그리고 그 위에 실장, 사무처장, 저 보고라인이 이렇습니다. 추미애 장관 거는.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 직원 1명, 과장 1명, 그다음에 국장, 사무처장, 저 보고라인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여러 명이 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했다면 3명 정도가 추정이 되는데요. 이 실무 직원이나 과장들의 증언이나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대로 위원장님한테 한 얘기는 예, 그 세 원칙대로 분이 처리를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저한테 직접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 감사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다라고 그래요?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애당초 이제 처음에 근태건, 그다음에 저희가 저번에 이제 그 모셔서 했던 뭐 언론사 간부의 오창건, 그다음에 뭐 한복 대여건, 관사 수도 요금건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건 다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난 겁니까? 제가 이제 감사원이 결과를 알려주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직원들이 하는 얘기와 그다음에 증거 제출된 부분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일단은 그 사안들이 제가 직접 관여를 하거나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안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감사원이 직원들한테 거의 조사를 하면서 위원장이 지시했냐, 위원장한테 보고했냐, 위원장의 개입을 불어라 이런 식으로 조사들이 대부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한테 보고하거나 제가 지시한 내용들이 없어서 사실상 감사원이 포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시간이 다시 짧게. 그러니까 감사원은 이제 법적 대응을 예고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겁니까? 감사원이 일단 수사 의뢰한 부분은 감사원 위원회의 규칙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감사원법 위반. 감사원법 위반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이 이 감사를
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법의 규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행정집반 사건의 경우에는 할 수 없는 건데 그걸 감사를 했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적법 절차 위반과 감사원 관련 법령 위반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감사를 통해서 우리 권익위 부위원장을 또 사퇴를 시킨 이런 부분은 판례에 의하면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감사원법 부분에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대해서 알겠습니다. 또 개인정보 뭐 관련 규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